비트주세요입니다. 며칠 전에 코인 입문자를 위한 코린이반을 오픈했습니다. 코린이 시절을 생각 못하고 자꾸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린이반에서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뭐니뭐니해도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산업을 부흥하고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전혀 과장됨이 없는 수준입니다. 오태민 작가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블록체인이 욕조라면 비트코인은 코끼리 정도 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닿는 찰진 비유입니다. 그럼 그토록 중요한 비트코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개발자가 백서를 발간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부가 금융구제라는 양적 완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건전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을 완전히 감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할피니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완전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같이 채굴하기도 하였으며 사토시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최초로 전송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 개발업자이자 암호학 전문가입니다. 할피니는 2014년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기가 사토시가 자취를 감춘 2014년과 일치합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탈중앙화된 전자식 암호화폐입니다. 탈중앙화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해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전에 개발되었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4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대장코입니다. 대중들은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영미권에서는 대문자 B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소문자 B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B가 소문자냐 대문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다르게 도출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장을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락장에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덜 빠졌을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검증합니다. 보통 POW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검증하는 걸 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POW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수많은 거래가 블록에 저장되고 검증된 블록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됩니다. 이 기록, 즉 거래 장부가 노드, 채굴자 및 검증자들에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방식은 중앙화된 기관의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기록이 변경될 위험이 존재하지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장부는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노드들이 이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에 한 노드의 장부만 해킹해서 변경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장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고 있다면 그 지갑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입출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블록을 생성한 자에게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수많은 채굴자들은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을 먼저 생산하기 위해서 채굴 장비를 활용해 수많은 연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채굴자가 몇 안 될 때는 경쟁이 덜해서 컴퓨터 CPU만으로 채굴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채굴자들이 많을 때는 그래픽카드로도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극초창기에는 개인 컴퓨터만 가지고 몇천 개씩 채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굴 장비를 가지고 채굴한 연산 작업량을 해시레이트라고 부릅니다.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채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채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성이 강화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그래프한 자료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히트맵, 플랜 B의 스탁트 플로어 모델, 지갑 수량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 빨간 점이 하나 있고 그 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점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대략 4년마다 발생되는데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보통 반감기에 맞춰서 가격이 선반영되었다가 반감기가 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나라별 해시레이트를 확인해보니 미국은 정말 욕심쟁이인가 싶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 축복받은 국가네요. 예전에는 중국이 채굴 산업 1위였지만 채굴이 금지되면서 채굴 산업이 미국으로 넘어온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현재는 10분마다 6.25개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채굴량은 4년마다 절반으로 감소되는 반감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의 블록은 10분마다 1개씩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블록이 21만 개가 되면 블록 생성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2100만 개 중에서 90%가 채굴되었고 200만 개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200만 개의 비트코인은 2150년까지 채굴될 예정입니다. 채굴이 종료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검증해주던 노드들은 블록 생성으로 받는 비트코인 없이 비트코인 검정 수수료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블록 생성 보상과 보상받은 비트코인을 블록에 기록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받는 수수료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중 전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에는 트릴레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 중에서 두 가지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블록체인의 정신이라면 탈중앙화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탈중앙화를 포기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검증하는 노드수를 늘리면 될 것입니다. 단 노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면 안됩니다. 때문에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없으며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기 힘들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즉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확장성,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된다면 노드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비싸질 것이고, 이는 노드 유지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노드수가 감소하면서 보안성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가져가면서 확장성을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 시 높은 수수료 비용과 느린 처리 속도로 인해서 화폐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한 달 정도 사용할 금액의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갑에 예치해 둡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정산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보완합니다. 현 차트를 보시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라이트닝 코인이 익명성 패치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상장 폐지되었으므로 해외 거래소로 인출하셨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한때 시총 3위나 되었던 코인이 한순간에 상폐되었던 걸 보면 정말 코인 세계는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선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 8,200만원 대비 67% 하락하였습니다. 이전 겨울장에서는 고점 대비 84%까지 하락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전부 다 성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상승장에서는 개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했던 데 반해 이번 상승장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켰기에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마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이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점점 줄어들겠죠?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500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장이 오고 계산해보면 매년 200씩 상승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과연 시총이 이 정도 되는 시점에도 다음 상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 상승장처럼 상승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에서 지난 주황색 점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 시총이 1경 5천조 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이 500조 정도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이 된다면 지금보다 30배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비트코인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을 잘 헤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지금보다 분명 시총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기사는 얼마 전에 투자 기관인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SEC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받았으면 물론이고 앞으로 규제는 증권 규제기관인 SEC가 아닌 선물 규제기관인 CFTC에 의해 규제받게 됐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곧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EC에 비해서 CFTC는 비트코인에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겨울정을 맞이했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날로만 커져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역을 보지 말고 현상을 봅시다. 어렵지만 말이죠. 나무를 말고 숲을 봅시다. 비트코인의 규제 현황입니다. 분명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관련 법안이 구체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규제가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규제된다고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현 시스템과 융화되는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과 국가에서 진입해야 비트코인이 시총이 커지면서 가격도 오를 테니까요. 쉽게 쓴다고 쓰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코리니 분들이 보시기에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으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